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학습지 재능교육의 해직 교사들이 농성에 들어간 지 1600일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5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계는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청 앞 재능교육사업협회는 조그만 천막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붉은 글씨의 현수막과 응원 메시지, 법원의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문도 붙어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재능교육 해직 교사들은 천막에서 24시간 머물며 농성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재능교육 사태가 오는 7일이면 1600일, 횟수로 5년째로 접어듭니다. 재능교육 사태는 지난 2007년 12월 재능교육 학습제 교사들의 수수료 제도 변경에서 비롯됐습니다. 해직 교사들에 따르면 당초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관리하거나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여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이 수수료 제도를 변경해 이러한 혜택을 없앴고 농성을 주도하며 반발하는 교사들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저희 조합원들이 있는 지국들 거기 다 해서 전달과 비교해서 보니까 70% 이상이 깎이는 거고, 많이 깎인 선생님들이 제 지국에 바로 옆에 10년이 훨씬 넘는 교사가 똑같이 일했는데 한 달 만에 100만 원이 깎였어요. 제도 때문에. 재능교육 학습제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단체 협약 원상 회복과 해직 교사들의 전원 복직입니다. 교사들은 학습제 교사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규직이었다가 위탁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일하는 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계약서만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위탁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문제는 위탁계약서를 쓰게 되면서부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고, 한편 사측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재능교육 조직인화팀 전초로 팀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작년 4월엔 해고자들에 대한 단계적 복직과 고소고발 취하, 생계비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노조 내부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단체 협상은 법적으로 학습제 교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약 해지 또한 노조 활동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벌인 재능교육 불매운동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나름대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 해지된 교사들은 전원 복직시키겠다. 그리고 고소발 취하하겠다. 생계비 지원하겠다. 단체 협약이나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지금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교육 노사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학습제 교사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영등포 산업선교회 등으로 구성된 재능교육 사태 해결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가 1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교회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해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오는 11일까지 릴레이 집중 기도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능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재능교육 본사 앞에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600일을 이어온 노사 간의 갈등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아이들과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합의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한국 YMCA 전공연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우병이 조금이라도 식탁을 위협한다면 큰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YMCA는 미국에서도 광우병 발생의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광우병 쇠고기가 유입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며 정부는 미국의 입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이 만든 자료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책임을 방기한 것은 국민 건강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YMCA는 이와 함께 현재 판매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즉각 회수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숙인 문제의 대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한 대학 동아리가 노숙인 자활 기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인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년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한 대학교 동아리가 홈리스 대책 위해 노숙인 자활협력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 동아리는 성균관대 경영동아리 사이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이프는 노숙인 자활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노숙인 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등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바탕으로 일종의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랑 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교회협 쪽에서 인프라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은. 자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한계가 있어요. 시설은 복지적인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활 프로그램들 개발에 있어서 여력이 다 안 닿거든요. 현재 성균관대 대학생들은 노숙인 자활 기업 두손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 1차 아이템은 종이로 만든 친환경 옷걸이. 철제 옷걸이들이 비닐을 벗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기자가 학교를 찾아간 날도 학생들은 두손 경영을 위한 열띤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품 내구성과 노숙인 쉼터와의 연계, 자금 계획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가고 있었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모든 현장을 발로 뛰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틈날 때마다 서울역에 나가 거리 노숙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노숙인들의 외로움과 필요를 알게 되고 그러면 두 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말을 걸면 또 반가워해 주시고 그분들도 외로우셨던 거니까 오히려 되게 고마워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노숙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무섭고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한 분이 막 술 드시고 막 우시니까 막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우시니까 막. 얼마 전에는 청년 등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창업팀에 선정돼 3천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자금 사용에 제약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두 손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두 손은 우선 노숙인 쉼터 추천을 받아 3명의 노숙인을 고용한다는 계획으로 1인당 4대 보험을 포함해 85만 원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산 직전까지 왔는데 아이디어까지는 다 구성이 된 거고요. 제품 디자인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이제 그게 들어오면은 바로 생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고요. 노숙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노숙인 자활 기업 두손. 이제 친환경 옷걸이 생산을 시작하는 초보적 단계지만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 기업을 일으키겠다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은 여느 기업 총수 못지 않아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미국 5개 주에서 치러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미트 롬니가 당선됐습니다. 롬니는 몰몬교도로서 5대째 몰몬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롬니는 유타주에 위치한 몰몬교 계열의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2년간 몰몬교 선교사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몰몬교에 11조를 내고 있으며 동성결혼과 낙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롬니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선 초반엔 중도 성향을 나타냈으나 핵 문제와 이민 정책 등 외교 분야에선 보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둔해 있는 미군의 군사력 강화에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몰몬교가 기독교 보수 진영에서 이단이란 비판을 받고 있어 롬니의 종교가 대선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롬니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고 오바마 지지 세력에 맞서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롬니의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학교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한국교회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맞는 건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교회시설 개방 등을 실천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부적응, 사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심각할 때만 근절 대책을 내놓고 교육계는 학생들의 인권에만 중점을 둬 제대로 지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에 힘써야 하며 교회와 학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순찰팀을 조직하고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상담을 통해 바른 관계가 형성되도록 돕고 폭력적인 환경이 변화되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독일 트빙겐 대학교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를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몰트만 박사는 우리 모두가 평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몰트만 박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로 땅 위에는 사회구원이, 우주 안에는 자연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몰트만 박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의와 폭력으로 영혼의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경우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희생자는 하나님을 통해 회복과 세움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정의로운 삶이 펼쳐진다며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청이 2008년 허가했던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의 법인 설립을 오는 5월 21일자로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도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과 전국 15개 광역시도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를 취소 사유로 밝히며 업무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부는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법인 취소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근거해 지난 2008년 법인 설립 과정에서 기본재산 출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무관청인 충남도청이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남도청의 이 같은 결정에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비법인 찬송가 공회는 법인 찬송가 공회를 상대로 찬송가 출판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오는 7일 KWMA 회관에서 창립총회 이후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구세군이 3월과 4월 2달 동안 중국, 캄보디아, 몽골을 방문해 심장병 수술을 지원할 대상 아동 33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신약성서연구모임이 독일 등 서구의 성서 해석 방법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이화여대 허혁 교수의 15주기 추모 모임을 오는 7일 서울 자교교회에서 갖습니다. 미션 유럽 선교회가 오는 7월 3일 프랑스 예수님의 마을에서 유럽 재복음화와 이슬람 선교를 주제로 제4차 유럽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충북과 영남 내륙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1도, 대전과 부산이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2도, 서울, 대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0.5에서 1m, 동해상에서는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5일부터는 고온 현상도 주춤하면서 예년 이맘때의 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늘도 맑아 바깥 활동하시기에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